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심주섭님이 말레이시아 빈툴루에서 출근길 매일 유튜브로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거의 따뜻하겠네요. 모든 분들 즐거운 설 맞이하시길, 특히 JB와 더마카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함께 해주고 계시대요. 근데 말레이시아 저는 쿠알라룸푸르밖에 몰라가고 빈툴루? 네. 어디 있는 곳인가요? 저도 좀 찾아보려고요. 저도 말레이시아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코타키나발루도 말레이시아던가? 네. 한번 가세요. 네. 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KHZ님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윤경님은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긴 연휴지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건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절은 어김없이 다가옵니다. 그죠? 네. 네. 아, 그리고 시선 집중은 명절에 무엇을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설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업 멘트 좋았어요. 네. 자, 다음. 1105님 시선 집중으로 사행시를 보내주셨네요. 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 예. 시선이 머무른 곳, 선한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 중요한 뉴스가 있는 시선 집중 사랑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뭐 이 정도면 몇 점? 커피 쿠폰.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라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내주신대요. 피디님이 네. 1105님께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한 몇 점 정도 드릴까요? 우리 촌철님께. 네, 뭐 100점 드려야죠. 커피도 쏘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대통령 생일에 삼행시 했다던데 저희도 설특집으로 이걸 할 걸 그랬네요. 뭔가 봐도 좀 하고. 왜 화를 내요 그렇게 갑자기. 네. 아이디어가 미치지 못했어요. 1105님 감사합니다. 자, 제이비타임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의 한 장면 감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과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간의 문답인데요. 들어보시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답을 두고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아니냐 이런 말들 많이 하던데요.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보다 더 악성입니다. 왜 더 악성이냐? 바이든 날리면은 단순히 국민의 청취력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경우라면 의원 아닌 요원이라는 저 주장은 국민의 청취력에다가 판단력, 기억력까지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더 악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일일이 따져야 되나 싶은 생각 좀 솔직히 좀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짚어봅시다. 자, 이 문답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말에 대한 것인데 당시 곽종근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네, 곽 전 사령관의 이 말에서 의원들을 요원들로 바꾼 건데요. 자, 두 눈 질끈 감고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잘못 알아듣고 한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요원들이라고 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인원들로 잘못 오인했던 겁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김용현 지시사항에서는 나오지 않은 표현이 더 있기 때문인데요.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원들은 본회의장에 진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뭘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악성 주장이라고 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증언을 싹둑 잘라버린 채 우긴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억력과 판단력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성 진단의 근거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중으로 악성 행태를 보인 겁니다. 자기 살자고 부하의 이해력을 폄하했다는 점에서 악성이고요. 대통령 지시와는 무관하게 저 혼자만 빠져나가려 했다는 점에서도 악성이다. 아까 그 대리인단과 김용현 전 장관의 요원들이냐 의원들이냐는 김용현 지시사항에 대한 걸로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 있느냐 이 물음에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의 동정을 살피라는 거였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들으셨느냐 우리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저도 사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요원을 빼내라는 거면 굳이 창문을 깰 필요가 있나? 무전이나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저는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간 요원들을 빼내라. 선후 아니, 관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 보면 영상에 보면 막 무전기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무전 때리면 되지 않아요? 비슷한 의견을 굿데이님이랑 좀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네. 요원이라면 철수짓이 그냥 무전으로 때리면 되지 뭘 끌어내요? 라고 물어주셨고 네. 예스파파님은 영상 없었으면 정말 믿을 뻔했네요. 거짓말이 진짜 심하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임종현님 등 많은 분들은 우리 국회의원님들 언제부터 투잡을 뛰시나요? 낮에는 의원, 밤에는 요원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고 근데 솔직히 약간 비애감도 드는 게 이런 거 꼭 따져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따져야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참. 라디오헤드님 네. 헌법재판소가 대학로 소극장 연극 무대인 줄 알았습니다. 최정현님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참 궁색한 변명에 오늘 아침 배가 많이 불러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를 반성했습니다. 왜요? 딕션이 약한 저를 반성을 했습니다. 네, 딕션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딕션은 홍장원 전 차장이 정말 완벽하던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최정현님 왜 배가 많이 불렀냐면 고구마를 많이 드셔가지고 뉴스가 고구마다 이렇게 좀 보내주셨고요. 고구마는 맛있기라도 하죠. 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네 분이 아니라 충성을 택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앞에서 정말 그야말로 대통령과 합을 맞춘 듯이 진술을 한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관심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쓰리스타들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미소도 좀 지으면서 꽤 여유로워 보였어요. 네. 근데 그 미소 이전에 헤어스타일부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헤어스타일링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할 당시 헌재안 대기 장소에서 출장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았는데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교정당국에 사전 헤어스타일링을 요구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수임번호가 부여된 수용자는 사복을 입더라도 옷깃에 수임번호를 배지로 달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옷깃에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모두 달았던 번호 배지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좀 치부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은 이른바 올림머리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재직 시에 헤어 디자이너가 청와대를 출입하며 머리 손질을 해준 사실이 잠깐 뒤늦게 공개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후 이 올림머리는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할 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머리핀 다 드러나고 약간 헝클어진 모습 이런 게 연출이 된 바가 있었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헤어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현직과 전직의 차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확정된 후, 즉 전직이 되고 난 후였던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비롯되는 차이인가? 자, 이렇게 본다면 짚어야 되는 문제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현직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가? 그 여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성립이 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이 만인에 대통령도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경호 차원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경호의 목적은 신변 위해에 대응하는 것인데 헤어스타일은 신변 위해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대통령 측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 아직 건재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기 뭐하다. 꿀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뭐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네. 네, 법무부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중매체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익과 국격을 위해 허용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이낙의 살자님 등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제이비 넥타이는 교도소에서 위험한 물질이어서 반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된 자에게 넥타이 허락 괜찮은 건가요? 라고 좀 많이 물어주시네요. 그거는 이제 그 사복이 반입이 됐다는 뉴스는 있었는데 반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독방에 걸어놓은 건지 아니면 교정당국에서 따로 관리하다가 출정할 때만 주는 건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네. 이하나23님 심기 경호에 이어 이제는 헤어스타일링 경호인가요? 라고 물음표 찍어주셨고 8672님 연극을 하려면 분장은 해야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경찰이 최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서 가족 데스크에 배치하라.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자 이광우 본부장 측이 어제 언론에 입장문을 돌렸는데요.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2정문이 뚫리면 경호원이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밖으로 나와 입구를 지키라는 취지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입장문이었습니다. 결국 관련 사실은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근데 이광우 본부장 측은 그 이유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경호처 총기 사용 유도, 총기 사용 시 일제히 관저 진입이라는 관저 주변 시위대의 내부 공지 문자가 돌았고 실제 진보 노동단체는 1차 영장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 1만 명 체포조 운영을 공언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경호처는 공수처의 2차 집행 당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박빛나라님, 물푸레님 등 여러분들이 와 이런 사람의 영장을 반려시킨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김성훈 차장의 영장이 반려된 거였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광우 본부장 측의 주장은 그 공수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시위대의 진입에 대비해서 기관총 이야기를 꺼냈고 설치했다 이 주장인 거잖아요. 네. 자, 이걸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두 갈래인데요. 첫째, 먼저 던질 질문이 있는데 자 그러면 노동단체를 향해서는 기관총을 발사해도 된다고 봤던 것이냐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면 대통령 경호법 19조를 들고 나올 겁니다. 총기 사용을 허용하는 3가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인데 그 사유 중 하나가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에 해당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단체 시위대가 때로 몰려오는 걸 막는 건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기 설치, 더 나아가서 총기 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 아마도 이런 논리를 펴게 될 것 같은데 헌데
이 논리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된 영장 집행을 위해 수백 명의 경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점, 경호처의 시점에서 보면 노동단체 시위대와 똑같이 불법을 일삼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공수처와는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노동단체 시위대에는 기관단총 대응까지 고려한 겁니까? 이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논리 모순에 빠져버린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황소몽치님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참 구차합니다. 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제갈 장량 조조님, 두꺼비 아범님 등 많은 분들은 하나만 물어봅시다. 시위대는 국민인데 이들에게 총은 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이 소식을 좀 따로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인천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름 왕이라고 이거 이름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불리죠. 인천 건축왕 이렇게 불리는 사기의 주범 남모 씨는 징역 7년형. 그다음에 공범 9명 가운데 7명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에다가 6개월에서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 내지 3년.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무죄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1심에선 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했고 공범들에게도 징역 4년에서 13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었는데 2심에 가서 이게 형량이 대폭 낮춰졌고요. 그 낮춰진 형량이 대법원 일부에 의해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낮춰져도 너무 많이 낮춰진 건 아닌가 싶긴 한데 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는 한도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죄의 법정형 강화를 촉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까지 했었던 거죠. 전세 사기가 매우 악성이라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을 사기로 보면서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하기 이전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심하고 사기친 액수가 148억이 아니라 68억이니까 형량도 그에 맞춰서 낮춘다. 아마도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인정을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68억이라고 하는 사기 규모는 적은 겁니까? 자, 사기의 성질이 액수에 따라서 악성과 양성으로 갈리는 겁니까? 게다가 남 씨는 이 전세 사기 외에도 305억 원대의 전세 사기 사건 그리고 83억 원대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각각 또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날아다닌 사람입니다. 남 씨의 이런 사기 행각 때문에 목숨을 잃은 피해자만 4명입니다. 전세 사기 액수 이전에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겐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형량을 반으로 뚝 잘라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판결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판사님들. 네, 그래서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해님이 이 정도면 전세 사기 장려 판사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고 엽기토끼님도 사기 쳐서 먹고 살라고 권장하는 겁니까? 라고 좀 화를 내주셨고 임금님교회 캔디님 상고심이 형량 내고 하는 곳입니까?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6091님 법이 이렇게 관대하니까 사기 당한 사람들만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피해자들은 이 판결을 듣고 굉장히 실망을 지금 많이 했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말문이 막히는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거의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참 안타까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기준이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